친구는 오는 중이라고 연락 받았어. 이제 뭐요? 아, 오는 중이에요? 오는 중이에요. 자, 오늘 배울 건 빛인데, 일반적으로 지난 전 기수들이 여기를 할 때 두 타임에 걸쳐서 했어요. 그만큼 내용도 많고 내용이 좀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다 외워버리면 상관없지만 우리는 외우는 걸 지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원리로 되는 거야 라고 알려주고 싶기 때문에 많이 안 늦었네. 누구세요? 굿. 고생했어. 누구세요? 소연이 자세는 바르게. 쌤, 전 잘라보고 있나? 뭐야, 이게 얘기야? 헐. 자, 준비 시작할게요. 네. 첫 번째는 물체를 보는 과정입니다. 물체를 보는 과정. 쌤이 보이나요? 네. 나 보여? 네. 내가 왜 보일까? 보이니까. 사람이니까. 사람이니까? 야, 그럼 왜 사람이 얘기를 안 안 하면 해요? 너 이거 안 보여? 불투명하니까. 가장 적절한 답이었던 것 같다. 생각하고 있나요? 쌤의 질문에 대해서? 네. 네. 내가 왜 보일까? 빛이 네. 있으니까요. 내리는 보이하는 아, 뭐래요? 알체니까. 선생님, 아니, 왜 보이니? 내 마음은 보이냐고 여전히 하는데. 보이야. 네? 알지? 아하. 네, 이상한 거 알죠? 이상한 거 안 했어? 이해가 안 됐어. 선생님, 이해가 안 됐지? 야, 선생님이 보이냐고. 남자 BOY. 개그는 설명한 거 그래서- 아니에요? 자, 알겠어요. 네. 쌤 봐봐. 쌤이 제시어를 이렇게 물어보면은 같이 생각해줘야 돼. 내가 보인다는 건 눈 감아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잖아. 눈 떠봐. 눈을 감으면 왜 안 보여? 난 여전히 여기 있잖아. 난 여전히 사람이잖아. 네. 그잖아. 사람이니까 보인다며. 눈 감으면 사람이 아닌가요? 그건 아니잖아. 이상하지? 그런 게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자, 눈을 감으면 안 보이는 이유는 빛이 사라져서? 빛이 안 들어오니까. 내 눈으로 빛이 들어와야 보이는 겁니다. 내가 모든 물체를 본다는 건 그 물체를 맞은 빛이 내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거야. 빛이 들어와야 보인다. 오케이? 네. 첫 번째 전제 조건입니다. 내가 눈으로 뭔가를 본다는 건 그 물체의 빛을 보는 거야. 그럼 내가 빛을 내고 있니? 빛을 막 발산시키고 있어, 내가? 전사. 아니지. 네. 근데 어떻게 나의 빛이 여러분들 눈으로 들어갈 수 있지? 저기 있는 저 빛이 선생님한테 반사되어서 맞아요. 저희 눈에 와. 들어오는 저 빛이 나한테 부딪혀서 반사된 빛이 여러분들 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걸 꺼버리면은 잘 안 보이는 거야. 보이는 완전 잘 보여요. 잘 안 보이는 거야. 아니 완전 잘 잘 보여요. 깜깜한 밤이었다면 완전 안 보일 수도 있을 거 아니야? 완전 깜깜하면 아예 안 보이는 이유가 그래서 빛이 없기 때문에 반사될 빛도 없어서 네. 안 보이게 되는 거야. 네. 아, 눈으로 뭔가를 본다는 건 빛을 보는 거구나. 그리고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저 물체. 쟤 같은 경우는 그냥 지가 스스로 빛을 내니까 눈에 보이죠. 네. 근데 나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물체가 아니지. 그럼에도 보이는 이유는 뭐다? 저기서 나온 빛이 나한테 반사돼서 보이는 거라는 거야. 자, 그럼 구분해볼게. 저렇게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물체는 빛 광자의 근원 원자 써서 광원. 광원이라고 불러줍니다. 광원. 광원이란 말이 빛을 내는 물체를 광원이라 그래. 쌤은 광원이야, 광원이 아니야? 광원이 아니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광원 뭐가 있나요? 전등. 전등, 전구. 태양, 저장어. 달. 전구, 별. 별, 촛불. 촛불. 그만 읽어. 반딧불. 달은 아니야. 달은 스스로 빛을 낼 수 별. 없습니다. 별은 맞아요. 눈이 좋네요. 잘 읽네. 그리고. 자, 여기 나와있듯이 광원에 해당하는 것들은 태양, 별, 촛불, 반딧불이처럼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것들을 말을 합니다. 읽은 걸 순간 천재인 줄 알았어. 그래서 이게 그거죠. 물체를 눈으로 보는 이유는 광원에서 나온 빛이 이렇게 반사되어서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눈에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죠? 네. 어렵지 않겠죠? 이게 물체를 보는 과정이 돼요. 자, 그럼 빛은 특징이 있는데 빛의 특징, 빛은 뭐한다? 직진합니다. 네. 빛이 직진한다는 증거가 있는데 네.
여기는 나와 있어요? 나와 있네요. 아, 빛이 직진한다는 증거가 바로 그림자입니다. 증거예요, 증거. 이게 왜 증거일까? 빛이 직진한다는 증거가 왜 그림자일까? 지나지 않으면 우리 문제가 물체에 생기죠. 맞아서 가야 맞아요.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직진하지 않으면 그림자가 안 생겨요. 쌤, 손 그림자 보여요? 네. 네. 왜 그림자가 그림자놀이. 보이냐? 여기서 나온 빛이 여기 부딪혀서 못 지나가니까 저 뒤에 그림자가 생기는 거다. 만약에 빛이 직진하지 않고 돌아갈 수 있다면, 손이 나를 방해하고 있네. 휙 돌아가자. 그러면은 돌아가자 그러면 이 그림자가 생겨 안 생겨? 안 생길 거 아니야. 근데 그림자가 생긴다는 건 빛이 직진하기 때문이구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선생님이 증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레이저. 레이저 있었습니다. 레이저를 쏘면 고양이들이 좋아하는 거. 그거. 레이저를 쏘면 직진합니다. 그죠? 직진하는 거. 이게 눈에 보이게 하려면 여기다가 향연기 같은 거 피워놓고 쏘면 돼요. 또는 수증기 같은 거 있을 때 쏘면은 빛이 직진하는 게 보입니다. 해보게? 블랙. 네. 자, 뒤에 이게 좀 바로 박혀가지고. 이게 빛이 직진하는 이게 레이저가 이거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포인트만 보이는데 중간에 빛이 가는 요 경로를 보려면 약간 불투명한 어떤 연기 같은 걸 피워놓으면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것들도 직진한다는 되게 재밌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는 물속에 쐈을 때 물도 약간 뿌옇게 만들어 놓은 물에다가 쏘면은 빛이 가는 게 보입니다. 직진한다는 거 기억해주면 됩니다. 첫 번째, 물체를 보는 과정에 대한 내용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이렇게 물체가 보이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빛의 삼원색 얘기를 좀 할 건데 우리 이거를 좀 기억할게요. 이 표인데요. 이 표가 뭐냐면 빨간색이 영어로 뭐냐? 레드. 초록색은 그린. 파란색은 블루. 이걸 RGB라고 해요. RGB. 혹시 RGB에 관련된 어떤 단어 들어본 적 있어요? 코딩. RGB 코딩할 때 쓰기도 하겠다. 그러면 케이블 중에 우리 빔 프로젝트 연결하는 케이블 중에 뭐 RGB 케이블 같은 게 있는데 들어본 적 있어요? 맞아요. RGB PC. 맞아, RGB PC, RGB 케이블. 그러니까 어떤 영상 장치는 전부 다 RGB로 되어 있어요. 이게 뭔 소리냐면 이 빔 프로젝트, 빔도 마찬가지고 우리 핸드폰도 마찬가지고 모든 빛이 나오죠. 모든 색깔의 빛이 나오죠. 네. 그 모든 색깔의 빛을 만들 때 모든 색깔의 빛이 필요한 게 아니야. 딱 세 가지 빛만 있으면 모든 색깔의 빛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빛이 뭐다? RGB입니다. 빨초파가 바로 그 세 가지 빛이야.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른다? 빛의 삼원색. 빛의 세 가지 원색이라고 불러주는 거야. 빛의 세 가지 원색. 그래서 우리 핸드폰에도 저 세 가지 빛만 나와, 원래. 세 가지 빛만 나와서 그 세 가지 빛을 적절하게 섞어가지고 노란색을 만들기도 하고, 적절하게 섞어서 청록색을 만들기도 하고, 적절하게 섞어가지고 자홍색을 만들기도 합니다. 완전 신기한 건 뭐냐면, 노란색이 영어로 뭐야? 옐로우. 청록색이 뭔지 알아요? 스카이블루? 스카이. 이게 시안이야, 시안. 시안. 이거 뭔지 알아? 마젠타. 맞아, 이게 마젠타예요. 맞은가요? 마젠타라 그래요. 그래서 시안, 마젠타, 옐로우는 또 뭔지 알아? 이게 세 가지가? 이 세 가지가? 그 세계 삼원색. 정답. 세 개의 삼원색이에요. 우리 잉크 카트리지에 들어있는 세 가지 색깔 알아요? 뭐요? 우리 빨강, 파랑, 노랑으로 알고 있죠? 아니야. 뭐요? 자홍, 청록, 노랑이었던 거야. 뭐요? 이해돼요? 아니요. 우리 잉크 카트리지에 들어있는 그게 거. 뭔데요? 그 인쇄기 인쇄할 때 쓰는 거. 인쇄기 있죠. 프린터. 프린터가 뭐요? 빨간색. 프린터가 파란색. 뭐냐고요? 프린터 옆에 프린터. 있는 그 잉크 들어있는 거 있잖아. 빨간색. 그게 뭔데? 검정색 아니에요? 검은색 따로 있어요. 검은색 따로 있고, 이 빨강, 그리고, 빨강, 파랑, 노랑으로 보였던 것이 사실은, 자홍, 청록, 노랑을 넣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여기 교무실 가도 볼 수 있어요. 그 네 가지 카트리지가 들어있습니다. 까만색하고, 자홍색, 청록색, 노란색 카트리지가 컬러 프린터에 들어있습니다. 나 그걸 한 번도 못 봤지. 자, 중요한 건 세계 삼원색은 이 마찬가지로 요 세 가지 색만 있으면 모든 색깔을 만들 수 있다는 거야. 구별을 잘해야 되는 게 빛의 삼원색은
요 세 가지, RGB가 빛의 삼원색이고 색의 삼원색은 요 세 가지입니다. MRC. 우리가 그림을 그린다는 건 색을 이용하는 거지 빛을 이용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 세 가지 색만, 이 세 가지 물감만 있으면 모든 색깔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못 만드는 색도 하나 있어. 뭘까? 검정색. 아니야. 이거 세 개 다 섞으면 검정색 돼. 흰색. 맞아. 흰색은 못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칠하면 흰색이 되는 거야. 어떻게 알았지? 어. 저기 가운데 있잖아. 아. 근데 중요한 건 봐봐. 빛의 삼원색을 다 섞으면 이번엔 뭘까? 이게 흰색이 돼. 뭐? 봐봐. 네. 색의 삼원색을 다 섞으면 검은색이 된다? 그러니까 물감을 다 섞으면 시커매져. 근데 빛을 다 섞으면 환해지잖아. 하얀색이 되는 거야. 흰색이랑 검은색이랑. 해봐요. 흰색과 검은색. 저기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있으니까. 자, 이거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쉽게 하는 방법은 빛은 많을수록 밝아지니까 흰색이 된다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물감 같은 경우는 색소잖아. 어떤 입자잖아. 입자들은 많이 섞을수록 입자가 너무 많아지니까 시커매진다 생각하면 돼요. 이거 좀 다르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요 표를 기억하면 많으면 좋고 색은 많으면 안 좋다. 뭐 이렇게 나는 개념을 세우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빛에다가 저거 그 동그란 렌즈 같은 거에 색깔 칠해가지고 하면 돼요?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그 불투명한 빨간 색깔 렌즈 같은 거를 빛에다 대고 또 초록색이랑 파란색 연속으로 된 다음에 하면 흰색 나와요. 맞아, 흰색이 나와요. 셀로판지 같은 거 집에서 쓰여가지고. 해야지. 맞아요. 자, 그래서 요 표 하나만 기억하면 이 안에 색의 삼원색과 빛의 삼원색이 다 들어있죠. 이 표 하나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빛을 합치는 빛을 합성하는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 거예요. 맞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핸드폰으로 이렇게 노란색이 나오는 건 어떻게 만드는 거야? 이 안에서 빨간색하고 초록색을 뒤에서 빵 쏜 거야. 그래서 여기 노란색으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 안에 노란색이 표현되어 있다. 그거는 뒤에서 빨간색 빛하고 초록색 빛을 동시에 쏴가지고 노란색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모든 우리가 보는 디스플레이 장치, 우리가 보는 이런 액정 디스플레이 장치는 다 이런 원리로 만들어진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오케이, 여기까지가 빛의 합성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물체의 색깔 얘기할게요. 아주 쉬운 거부터 할게요. 여기 사과 보이나요? 사과? 네. 지금 여기서는 잘 안 보여요. 책을 좀 참고해주세요. 이 사과는 무슨 색깔인가요? 빨간색. 왜 빨간색이죠? 껍질이 빨가니까. 그러니까 왜 빨간색을 반사해요. 잘 익어서. 잘 익어서. 좀 이제 문과적인 대답이고요. 이과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중요한 아까 물체를 보는 과정을 접목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빨간색 사과를 보고 있다? 근데 사과가 빨갛게 보인다는 건 사과에서 나오는 빛이 무슨 색깔이라는 거야? 빨간색이 나온다는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이게 빨간색 펜이 있네요. 이 빨간색 펜이 왜 빨간색으로 보이냐는 거야. 불을 끄면 잘 안 보이죠? 근데 불을 켜면 왜 빨간색으로 보이냐? 빛이. 봐봐. 저기서 백색광이라는 빛이 나옵니다. 방금 배웠어. 백색광. 하얀색 빛은 뭐죠? 빨강, 초록, 파랑이 다 나오고 있는 거야. 맞아? 근데 여기서 이거 이렇게 표현할게요. 세 가지 빛이 다 나오는데 이 색연필에 딱 닿으면 잘 봐. 얘가 빨강, 초록, 파랑이라고 한다면 빨간색 빛은 얘가 퉁 반사시켜. 그래서 우리 눈에다가 넣어줍니다. 빨간색이네 하지만 초록색하고 파란색은 어떻게 할까요? 초록, 파랑은 흡수를 해버려. 그런 물체야. 이 물체의 특징이 빨간색만 반사시키고 나머지 두 색깔의 빛은 흡수해버리는 성질을 가진 물체인 거야. 그래서 얘가 빨갛게 보이는 거야. 이해했나요? 네. 자, 그럼 하나 더 해볼게요. 여기 하얀색 분필이 있어요. 얘는 하얗게 보일까요? 옐로우, 장로. 모든 거에 다 네, 반사해니까. 맞아요. 저기서 나온 빨강, 초록, 파랑의 빛을 모두 다 반사시키니까 합쳐져서 하얗게 보이는 겁니다.
얘는 흡수하는 빛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지. 그래서 아주 더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색깔 옷을 입어요? 파란색. 파란색 옷을 입는 거야. 왜? 모든 빛을 다 반사시켜버리니까 오히려 시원한 거야. 근데 그 사우디아라비아는 아주 뜨거운 중동 지역에 까만색 옷을 입고 갔어. 사람들 쳐다보고 뭐야? 쳐다볼 거 아니야? 죽어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까만색은 왜 까맣게 보이는지 알아요? 다 합수하니까. 맞아. 모든 빛을 다 흡수해요. 얘는 모든 빛을 다 흡수하니까 까만색으로 보이는 겁니다. 한마다. 중요한 건 얘가 모든 색깔의 빛을 다 흡수한다는 건 얘한테서 나오는 빛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 없어요. 다시 말해서 까만색 빛은 있어 없어? 없어요. 없는 거야. 근데 얘는 보여 안 보여? 보여요. 왜 보여? 다 합수해서. 검정색이니까. 빛이 나오지 않는 자리가 보이는 거야. 이해돼요? 네. 다 빛이 오는데 여기 이 자리만 빛이 안 와 나한테 내 눈에. 그래서 이걸 까맣게 인식하는 거라니까. 중요합니다. 까만색 빛이라는 빛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아무 빛도 안 와야 까맣게 보인다는 거야. 이해돼요? 네. 하얀색은 오히려 모든 빛이 다 와야 하얀색인 것과 반대로 까만색은 아무 빛도 안 와야 돼요. 자, 까만색 빛이 있었다고 믿었던 사람들은 이제 이 시간 이후로 까만색 색깔의 빛은 없는 겁니다. 다들 이해 빛이 아예 많이 했다. 없는 거야. 아, 그래서 조명도 검은색이 없는 거구나. 뭐가 없다고? 조명도 검은색이 없는 거구나. 검은색 조명 없지. 모든 조명을 끄면 검은색이 돼. 도라에몽 같은 이름데. 자, 좀 어려운 거 해볼까요? 이 노란색 클립 보여요? 노란색 클립? 네. 노란색 클립은 왜 노란색으로 보일까요? 노란색만. 빨간색, 빨간색, 초록색을 초록색. 저 빛 중에서 빨간색과 초록색만 반사를 동시에 시키니까 노란색으로 보이는 겁니다. 얘가 흡수하는 색은 무슨 색깔이야? 파란색. 파란색을 흡수하겠지. 그런 물질, 그 물질의 특징인 거지. 이해됩니까? 아, 이게 우리가 색깔을 인식하는 방법이야. 아, 그렇구나. 색깔을 인식하는 방법이 이런 방법으로 색을 인식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게 가운데 초록색 잎이, 초록색이야. 초록색으로 보이는 이유는 뭐다? 초록색을 반사시켜줘. 초록색만 반사시키고 나머지 빨간색과 파란색은 반사. 흡수하기 때문인 거죠. 흡수하기 때문인 거죠. 오케이. 이게 초록색. 자, 이제 좀 어려운 거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볼게요. 자, 빛 자체가 빨간색 조명이야. 잠깐만요. 빨간색 조명을 쏩니다. 여기다가 셀로판지를 빨간 걸 붙여가지고 여기를 정육점으로 만드는 거야. 오. 빨간색 조명이 나오게 만들어. 빨간색 조명 아래에다가 이 노란색 물체를 놔두면 어떻게 보일까 이거? 이 바나나 노란색이잖아 원래. 근데 어떻게 보일까? 노란색. 아니죠. 파란색으로 보이지. 빛이 빨간색밖에 안 와. 아, 근데 이 노란색 바나나는 무슨 빛을 반사하는 성질이 있었죠? 빨간색과 초록색을 반사하는 성질이 있었죠. 네. 초록색이 와. 안 오니까 반사할 초록색도 없는 거야. 뭐만 반사시켜? 빨간색만 반사시키겠지. 그래서 이게 빨간색 바나나를 보여요. 오. 세개 확인해봐. 오. 빨간색 바나나 그려져 있죠? 오. 바나나가 빨간색으로 보인다니까? 속이는 걸로 가능할 수 있어? 여러분들 아이돌 영상 보면은 어떤 아이돌이 옷 색깔 막 바뀌는 거 본 적 있어요? 아, 조명 바뀌는 거구나. 이 조명을 바꾸는 거야. 하얀색 조명 쏘다가 노란색 조명 쏘고 빨간색 조명 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럼 바나나의 색깔이 바뀌듯이 그 사람의 옷의 색깔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런 식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친구한테 마술이라고 했는데 뻥쳐야지. 맞아요. 이걸 잘 활용하면 마술에 응용할 수도 있겠네요. 자, 하나 더 해볼게요. 파란색 조명에서 이번에는 노란색 바나나를 놔둘 거야. 파란색 조명은 파란색만 나오지. 네. 네. 이 노란색 바나나는 뭘 반사시킨다고요? 빨초. 그럼 파란색은 안 맞아시켜요. 흡수해요. 흡수해버리잖아. 네. 여기서 나오는 빛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그럼 이 색깔이 뭔 색깔로 보일까? 검은색. 검은색 바나나로 보이는 거야. 바나나. 바나나가 검은색으로 보인다고요. 파란색 조명 아래에서는 바나나가 검은색으로 보인다는 거. 이걸 어떻게 외워? 외울 수 없습니다. 그죠? 원리를 이해해야 알아낼 수 있는 부분이야. 이해되죠? 원리를 알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케이, 여기까지가 물체의 색이 보이는 과정이고요. 이러한 빛의 합성을 이용해서 우리가 쓰는 모든 디스플레이 장치에 이용이 됩니다. 컴퓨터 모니터, 텔레비전, 전묘화, 스마트폰, 무대 조명 등에 다 이런 원리가 적용이 되고 있는 거야. 전묘화가 뭔지 알아요? 저요. 점으로 그림 그리는 거. 점으로 그린 그림. 점점점. 점으로 그린 그림. 본 적 있나요? 네, 저 교과서에 해봤어요. 나오나 이렇게? 해봤어. 해봤어요. 미술점에서. 쌤이 기억나는 건 면봉으로. 우산 든 여자 있는 그 그림 항상 남자. 아, 그 고흐. 뭐야? 뭐였는지. 이름 베토벤. 누군지 아, 모르겠어. 베토벤이었나? 전묘와 베토벤. 대표적인 작품이 그 그 우산 아침 들고 있는. 소풍이었나? 제목이 뭐였지? 베토벤이야. 베토벤은 음악 작가. 자, 스마트폰의 접목을 한번 해볼게요. 봐봐. 스마트폰에서 빨간색으로 보이는 부분은 여기 조명이 빨간색만 켜져 있는 거죠. 초록색으로 보이는 부분은 초록색만 켜져 있는 거고요. 파란색은 파란색만 켜져 있는 거고. 노란색으로 보이는 건 빨간색과 초록색이 동시에 켜져 있는 경우고요. 그다음에 하얀색으로 보이는 부분은 뭐예요? 빨초파가 전부 다 켜져 있으면 하얀색으로 관찰이 되겠죠. 이렇게 스마트폰에서 우리 색깔이 관찰되는 원리까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셀로판지의 원리도 설명할게요. 셀로판지 원리. 이게 노란색 유리 또는 노란색 셀로판지거든요. 셀로판지 뭔지 알죠? 네. 셀로판지. 그게 우리 노란색 셀로판지를 씌우면 노란색 빛만 나오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뒤에서 백색 광을 쏘면 그 셀로판지 또는 유리는 뭐만 통과시킨다? 노란색이라면 노란색에 해당하는 빨간과 초록만 통과시켜서 노란색으로 보이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노란색 조명을 만들 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예제 문제 하나 낼까요? 문제. 맞출 사람 한 명만. 뭐요? 뭘 낼지 몰라. 셀프. 먼저 생각했으니까 먼저 할게요. 노란색. 노란색 조명을 쏠 거야. 노란색 조명을 쏜 다음에 거기서 빨간색 사과를 관찰할 겁니다. 무슨 색깔로 보일까요? 노란색 조명을 쐈는데 빨간 사과가 있는 노란색 조명을 쐈다고요? 빨간 사과를 놔두고 노란색 조명을 쏜 거야. 무슨 색으로 보일까? 아. 3초. 3, 2, 정답 초록색. 땡. 빨간색? 정답. 빨간색. 얻어 걸려서. 봐봐. 빨간색 사과는 빨간색만 반사시키는 성질이 아, 있잖아. 맞다. 근데 노란색 조명은 빨간색도 나오고 초록색도 나오는 거지. 빨간색을 반사시키면 되겠네. 초록색을 왜 시간 제한해줬어요? 그러므로 빨간색으로 보이는 게 맞습니다. 거의 맞췄으니까. 어차피 칠했던 거였어. 나 맞출 수 있었어. 시간 제한 없었으면.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또 다른 사람. 도전. 이거 한 사람 빼고. 한 사람. 아직 안 돈이 했어요. 있잖아요. 동의 했잖아. 아직 안 했다고요. 별로 할 생각이 없네요. 이럴 때 내가 할 거야. 이럴 땐 내가 할 좋아. 아니, 아. 뭐야? 아이, 고민 해볼게요. 이번에는 겁나. 파란색 조명을 쏠게요. 파란색 조명을 쏜 다음에 여기다가 빨간색 사과를 넣을 겁니다. 빨강. 무슨 색깔로 보일까요? 검정색이요. 정답, 검은색으로 보이게 됩니다. 왜 저래? 왜냐면 빨간색 사과는 빨간색만 반사하고 나머지는 흡수하잖아. 파란색을 흡수해버리겠네. 쟤한테 나오는 빛은 없으니까 검은색으로 보이게 되겠죠. 오케이?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할 수 있으면 충분히 여러분들 색에 대한 이해를 빛에 대한 이해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서 4번 빛의 반사 파트로 갈게요. 우리 반사 정도까지 여기까지 마무리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잠깐 쉴 예정입니다. 좀 힘냅시다. 빛의 반사가. 자, 반사입니다. 반사는 요 그림 먼저 기억해야 돼. 반사는 자, 일단 조금 더 밝게 해줄게요. 오, 멋있어. 오. 밝아졌나요? 오, 네. 자, 용어 정리를 좀 먼저 할게요. 용어 정리. 곱상 닦고. 자, 빛은 아까 직진한다 그랬죠? 빛이 막 직진하다가 어딘가 물체에 부딪히면 퉁 튕겨서 반사하죠? 네. 반사하는 원리가 바로 이렇게 반사합니다. 네. 자, 들어가는 빛을 입사광선. 입사광선.
들어갈 입자입니다. 입사광선이고 튕겨나오는 빛을 뭐라고 한다? 반사광선. 반사광선이라 불러주는데 잘 봐. 이 거울이 반사가 일어나는 물체죠. 써놓읍시다. 이 거울을 다른 말로 해서 뭐라고 하면 반사체라고 해요. 반사가 일어나는 물체, 반사체라고 하고요. 이 거울의 요 면을 뭐라고 불러주냐면 면. 맞아. 반사면이라고 불러줍니다. 반사면. 반사가 일어나는 면을 반사면이라 그래. 중요한 건 반사면에 대해서 잘 들어. 반사면에 대해서 수직으로 뭘 그린다? 법선. 이 법선이라는 걸 내가 임의로 그려야 돼. 임의로 그려줍니다. 딱 수직으로 법선을 그려. 입사광선은 얼마, 몇 도의 각도로 들어오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단 말이야. 그때 뭐라고 표현하면 되냐면 바로 법선과 맞닿은 요 각도가 입사광선의 각도, 입사각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잘 들어. 입사각은 어디다? 입사광선이 법선과 맞닿아 있는 각을 입사각이라고 해요. 반대로 반사각은 어떻게 정한다? 반사광선이 마찬가지. 법선과 맞닿은 요 각도를 반사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험 문제. 입사광선이 요 각도 60도의 각도로 들어오고 있어. 입사각은 몇 도인가? 30도. 30도라고 합니다. 입사광선이 30도라면 입사각과 반사각은 무조건 똑같습니다. 똑같은 각도. 아니야. 내가 30도니까 반사각 몇 도다? 똑같이 30도가 되는 거예요. 30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입사각, 반사각 항상 똑같게 반사됩니다. 이게 반사의 법칙이야. 반사의 법칙. 반사의 법칙이 뭐다? 항상 입사각과 반사각은 항상 똑같다. 똑같게 반사가 일어난다. 당구 쳐본 사람. 쳐봤어요? 당구 칠 때, 당구 칠 때, 이 당구 다이가 있으면은, 당구대가 있으면, 공을 이렇게 탕 때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튕기나요? 아니죠. 여기서 이렇게 튕기잖아. 그치? 이게 완벽하게 입사각, 반사각이 똑같게 튕깁니다. 뭐가 없다면? 회전이 없다면. 탕! 정으로 땅 때리면 탕 튕겨요. 회전을 거는 만큼 이게 돌아가긴 하는데, 그냥 정으로 땅 때리면 요 각도가 똑같게 반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반사의 법칙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거울은 그래서 완벽하게 반사의 법칙이 적용되고 있는 거 보이죠? 네. 그럼 문제입니다. 이런 종이 있죠, 종이. 이런 종이. 이런 종이도 반사가 일어나니 안 일어나니? 일어나죠. 쌤도 반사가 일어나지. 네. 그러면 쌤의 얼굴이나 이 종이 같은 경우는 저 거울처럼 완전 반들반들, 완전 매끈하진 않죠? 네. 그래서 그러면 완벽한 반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 그래서 반사가 일어나는 모습을 비교해 줄게요. 거울이나 잔잔한 어떤 물 표면, 거의 수면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완벽하게 반사가 일어나요. 이런 반사는 무슨 반사라고 한다? 체크. 정반사. 완전히 정확하게 반사가 일어나 정반사라고 불러주는데, 이렇게 반사면이 울퉁불퉁 매끈하지 않은 경우, 쌤 얼굴도 매끈하지 않고, 얘도 거울처럼 매끈하진 않잖아. 매끈하다면 완전 거울처럼 내가 비쳐 보여야 됩니다. 그렇진 않지. 자, 그런 것들은 자세히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은 이렇게 울퉁불퉁한 반사면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 그럼 이렇게 울퉁불퉁한 반사면을 가진 물체는 반사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을까요? 아니요, 돼요. 반사의 법칙은 적용됩니다. 법칙이란 말은 예외가 있다 없다? 예외가 없어요. 똑같아요. 반사의 법칙도 예외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봐봐. 빛이 이렇게 들어오지. 그럼 빛이 이게 팡 튕겼대. 재미있는 건 여기다 이렇게 반사면에 대해서 이렇게 굴곡이 지어 있다 하더라도 여기서 접선을 그려. 접선에 대해서 법선을 그린 다음에 이렇게 들어오면 이렇게 반사돼요. 이 각도가 똑같이 딱 맞아 들어가. 그래서 여기도 반사의 법칙이 적용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렇게 어지럽게 반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물체에도 각각 하나
하나만 뜯어본다면 다 반사의 법칙이 적용되고 있는 거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되게 어지럽게 반사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어지러울 난자 써서 뭔 반사? 난반사라고 합니다. 어지러울 난자 써서 난반사라고 해요. 무지개 반사는 무지개 반사. 어디 나오는 거야? 탈모비. 자기가 탈모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 난반사가 그러면 이용이 되는 곳이 있는데 우리 극장 가면 스크린 있죠, 스크린. 스크린이 거울이니 아니면 천으로 돼 있니? 천으로 돼 있죠? 난반사가 모든 방향으로 난반사가 막 일어나니까 모든 방향에서 사람들이 영화를 볼 수 있는 거야. 만약에 스크린이 거울로 되어 있으면 정면에 있는 사람만 볼 수 있습니다. 옆에 앉은 사람들은 그 영화가 안 보여요. 정반사만 일어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네. 그래서 난반사도 이용되는 곳이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하, 그렇구나 라고 이해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거울에 의한 상을 좀 볼게요. 우리 거울 보면은 특이한 점들이 하나 있죠. 거울은 쌤이 이때 쓰는 게 있는데 우리 거울이 없으니까 쌤이 거울을 대신할 무언가를 좀 설치해 카메라. 맞아요. 셀카. 카메라. Everybody 셀카. 여기다 할게요. 뭐지? 이 카메라 안에 회전 뭐지? 더 될까요? 더. 봐봐요. 김치. 거울이야. 저도요. 보이잖아, 누가 안 보여. 아니 지우가 안 나온다. 너 안 나온다고. 그건 상관없어. 찍고 있는 건 아니니까 상관없어. 좀 해볼게요, 그러면. 됐다. 봐봐요. 쌤이 앞에 쓸게요. 쌤이 이쪽이 오른손이죠? 네. 아 그래요? 아까 잠깐. 진짜 되게 욕하는데 끝나서? 앞에 보세요. 봐봐. 쌤이 오른손을 들 거야. 오른손 들면 쟤는 무슨 손 들어요? 왼손이요. 왼손 들죠? 보이죠? 그죠? 네. 내가 왼손 들면 쟤 오른손 들죠? 네. 찍고 싶다 이거. 재밌겠다. 아무튼 이렇게 내가 오른손을 드는데 얘는 왜 왼손을 들까 이거야. 얘도 거울의 원리가 적용이 되는 건데 생각해봐. 거울이 하나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은 내가 앞에 서가지고 오른손을 이렇게 들면 어떻게 돼요? 왼손을 들어. 거울의 반사의 법칙에 의해서 오른손을 맞은 빛이 튕겨서 내 이쪽으로 들어온다. 눈으로. 맞아요? 근데 왼쪽 눈으로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튕겨서 이렇게 들어오니까 봐봐. 우리가 눈에서 어떤 물체를 보는 원리가 뭐냐면 봐봐. 여기 분필이 하나 있습니다. 선생님 분필을 손으로 집을 거야. 잘 집을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왜 잘 집을 수 있냐면 그러니까요. 분필이 저기 있잖아. 저기서 나온 빛이 나한테 직진으로 오고 있다는 걸 내 뇌는 이미 알고 있어. 그래서 내 눈에 들어온 빛의 방향을 그대로 따라가면은 분필이 잡히는 거야. 이해돼요? 근데 만약에 빛이 지 맘대로 휘어. 예를 들어서 휘어서 이 분필을 맞은 빛이 내 눈에 오다가 휘어서 이렇게 들어왔어. 그지? 그러면 내 눈에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나는 이 분필을 잡을 수 있어 없어? 있어요. 못 잡는데 여기 따라갈 거 아니야 이렇게. 그래서 봐봐. 빛은 직진한다는 걸 우리 뇌도 알고 있다고. 그래서 뇌는 빛이 직진하는 성질을 이용해서 빛이 들어온 방향을 따라가면 그 물체가 있다고 인식합니다. 잘 들어? 그래서 봐봐. 우리 뇌가 여기 들었잖아. 그치? 뇌가 봤을 때 오른손을 맞은 빛이 튕겨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들어오죠. 그러면 우리 뇌는 어떻게 인식한다? 여기 따라가면 손이 있겠네. 여기 손이 있네. 그래서 여기 서 있는 사람의 왼손을 드는 것처럼 인식한다고요. 이해돼요? 네. 자, 내가 오른손을 들면 다시 볼게. 아이고 이거 아닌데. 내가 오른손을 들면 너 찍은 거 아니야? 오른손을 들면 오른손을 맞은 빛이 튕겨서 이렇게 올 거예요. 각도가.
각도가 이런 각도로 오면은 내 눈도 이걸 따라가서 거기에 그 물체가 있는 것처럼 여겨진다는 겁니다. 이해돼요? 이렇게 튕기니까. 튕긴 각도를 따라가서 거기 있는 거니까 쟤랑 똑같은 오른쪽, 이쪽, 오른쪽에 요쪽 면에 있는 손을 드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 반사의 법칙이 적용이 되고 있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울을 보면 항상 좌우가 반대로 바뀌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거울 앞에서 우리 양치질 해봐. 오른손으로 양치질 할 거 아니야? 거울에 있는 나는 무슨 손으로 양치질 해요? 왼손으로 양치하고 있어요. 그죠? 그 이유가 바로 이런 반사의 법칙 때문에 그렇게 되는구나 라고 일단 인식해 주자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나머지 막 거울, 뭐 가까이 있는 물체, 뒤에 있는 물체 어떻게 보이고 이런 것들 되게 어렵게 써져 있는데 이제 작도라는 걸 알고 작도라는 건 해서 아, 거울은 그래서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이제 보여줄 겁니다. 이거는 좀 이따 나중에 이제 볼록 거울, 오목 거울과 함께 같이 정리를 좀 할 거예요. 아시겠죠? 일단 거울의 기본적인 원리 좌우가 반대로 바뀌어 보인다. 라는 거 하나랑 두 번째 봐봐. 쌤이 멀리 거울에서 멀리 서 있으면 조그맣게 보이죠? 네. 근데 거울에 가까이 다가가면 어떻게 보여요? 점점 커지죠? 그죠? 그 이유도 반사의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것도 좀 이따가 작도를 통해서 알려주도록 할게요. 좀 힘들어하는 친구 때문에 잠깐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누굴까? 내가 제일 힘들어 지금. 아, 선생님은 저희 친구가 아니시잖아요. 친구야, 우리는 뭐? 오늘부터 친구하자. 내 흉감. 야, 이거 만져봐요. 겁나 뜨거워. 내 흉감. 야, 이거 이제 째선에 한 100점 뜨겁다. 됐다. 아, 졸린 사람. 야. 아,